안녕하세요. 생명원정대 두 번째 공부해신 UCC입니다. 저번 UCC에서는 세포의 발견과 역사, 그리고 연구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발견한 그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죠. 이 두 세포의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괜찮아요. 차근차근 알아가면 됩니다.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핵,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은 둘 다 공유하는 소기관들이고요. 그 외에 엽록체, 중심세포, 두꺼운 세포벽 등은 이제 오직 식물세포에게만 있는 특성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포 내 소기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소기관은 바로 핵입니다. 핵은 이제 영어로는 이런 단어이고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은 세포의 중심에 위치하는 원형의 구조물로 핵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내막과 외막이 존재하죠. 또 이 전체적인 핵에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 물질의 출입이 조절이 된다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 핵의 내부에는 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를 합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기관이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질 발현과 유전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물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인 리보솜인데요. 리보솜은 이렇게 생겼는데 주요한 기능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림의 파란색과 초록색, 즉 각각의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 내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거나 선포체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구조물로 보이는 것이 소포체인데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따로 떠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보솜들은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이 활발한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예를 들면 호르몬 분비세포 같은 경우에 세포 내 리보솜이 많이 발견이 돼요. 또 신기하게도 소포체에 부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합성하는 물질이 달라지게 돼요. 세포 내에서 소포체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떠다니는 리보솜들은 세포 내에서 사용하는 단백질을 주로 합성을 하고요.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애들은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세포 내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면 그것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동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소포체입니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소포체는 막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막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핵이니까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세포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동글동글한 리보솜들이죠. 그것이 부착되지 않아서 매끈한 면을 이루는 이쪽에 보이는 것들과 같은 소포체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같은 지질들의 합성을 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약물의 독성을 제거하고 칼슘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글동글한 리보솜들이 부착돼서 매끈하지 않고 거칠거칠한 이 뒤쪽에 있는 소포체들은 거침면 소포체라고 하고 막단백질, 분비단백질을 합성한 후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울 거는 골지체예요. 이 쭈글쭈글한 흡사, 이치를 닮은 친구는 골지체입니다. 이 골지체는 과거에 골지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이 아니라 관찰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포체로 이제부터 넘겨받은 물질들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막으로 된 여러 겹의 주머니가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능으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운반한 단백질과 지질을 변형하여 막이나 리소점 등의 여러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약간 내가 보낸 물건에 포장을 해주는 포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포장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낭회라고 해서 베스클이라는 걸로 싸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한 리보솜 친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만큼 분비 기능이 활발한 곳에서 많이 분포한다고 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분비 기능이 활발한 곳에서는 포장을 해주는 굴지체 또한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소좀인데요.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구조는 이 그림처럼 작은 주머니 모양인데 이 친구도 결국 앞에 포장하는 친구 골지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골지체로부터 나오는 소낭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당류, 지질, 핵산,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 또 세포 내 유기물이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 또한 소화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특이하게 늙거나 손상된 세포 그 자체를 이제 죽게 만드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 내 물질의 합성과 분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세포 내 소기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기관들의 이제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세포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핵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에 있는 유전 정보, 즉 DNA, 작게 보면 아미노산 염기서열들을 실제 단백질로 합성해내는 리보솜들 또한 세포 내에 존재를 하고요. 이 리보솜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핵 주변에 붙어있는 소포체에 부착되어 있거나 떠다니게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 합성되는 물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소포체는 다시 리보솜에서 합성한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소포체를 지나면 골지체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림의 상단에 있는 구조물은 소포체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우리의 포장꾼이죠.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넘겨받은 물질들을 소낭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든 소낭 중 하나가 리소좀이라고 해서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각 세포 소기관의 세세한 구조와 기능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소기관들이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이제 물질의 합성 분해에 관한 거는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는 물질 대사에 관한 걸 좀 보려고 해요. 이제 이 친구들은 다시 뵙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에서 어떻게 물질을 합성하는지에 대해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여기 보이는 친구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친구도 쭈글쭈글하게 생겼죠. 세포 소기관은 세포라는 작은 부피 안에 이제 많은 효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쭈글쭈글한 구조를 이용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친구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이고 에너지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예요. 이 친구는 내막, 외막으로 두 겹의 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막 안쪽으로 저희는 이런 주름들을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이 내막 안쪽에 이 공간, 둘러싸인 공간을 기질이라고 하고 이 기질 안에는 핵과 다른 미토콘드리아 고유의 DNA와 리보솜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보자면은 크리스타에는 세포 호흡, 즉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막 단백질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의 기질 공간에는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존재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포 소기관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라서 잘 익혀두시고 다음에 뵐 때도 좀 반갑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엽록체는 식물 내에서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이중막을 가져요. 그래서 엽록체 내부에 이 둥글고 납작한 모양의 막구조는 틸라코이드라고 하고요.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는 이제 광합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고 ATP 생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틸라코이드들이 연결되어 이제 겹치듯이 쌓인 것을 그라나라고 하는데요. 그라나는 복수명사이고요. 한 층으로 쌓인 틸라코이드, 예를 들어 이거 하나는 그라넘이라고 합니다. 또 이 그라나를 제외한 엽록체 내의 기질, 이렇게 빈 공간은 스트로마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엽록체 자체의 DNA와 리보솜이 위치하고 있어요.
염력체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대단한 녀석이에요. 이제 액포는 식물 내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물질의 저장, 삼투압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림에서 이제 연한 녹색 부분이 액포인데요. 이 세포는 아무래도 나이를 많이 먹은 할아버지 세포인 것 같아요. 액포는 약간 쓰레기통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세포가 나이를 먹을수록 커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 구조는 막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건 오직 식물세포에서만 관찰이 된다는 거. 또 기능은 노폐물이나 중요한 유기물을 저장하거나 세포 내부의 수분 함량을 조정해서 이제 삼투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 소기관의 세계에도 드디어 끝이 보여요. 이제 세포 내에 이렇게 많은 소기관이 있는데 소기관들이 많아도 세포 내에서 자기들끼리 손상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그것을 지탱해주는 이제 소기관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친구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은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선택적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는 인지질의 구조상 물에서 이중층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포솜을 형성을 하게 돼서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 구조는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말은 인지질 이중층에 박힌 단백질들이나 그 인지질 자체들이 옆에 있는 인지질이나 막 단백질가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바꾸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면서 그렇게 유동성을 가지면서도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세포막은 세포 전체에 산소와 양분을 제공해주고 노폐물 제거 등의 역할도 해주게 되는데요. 마치 호텔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들여보내고 아닌 것은 거부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쉽죠? 어, 이제 다음으로 알게 될 세포 소기관은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식물에만 존재를 하는데요. 물질을 저장하고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셀룰로스가 그 주성분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이 존재를 해서 식물세포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식물세포가 삼투압에 많이 약한 만큼 세포벽은 식물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여 지나친 물의 흡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세포 소기관들이에요. 세포 골격을 유지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얇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미세섬유는 근육 수축을 하는데 주로 쓰이고 세포질 유동 등에도 관여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긴 이제 중간 섬유 같은, 조금 긴이 아니라 조금 두꺼운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세포 소기관을 고정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두꺼운 이제 앞엔 섬유인데 이젠 관이죠. 이제 미세 소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를 이동하는 역할도 하고 산모와 편모의 형성에도 관여를 해요. 이 그림을 보면 각자 역할 및 위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일 위에 있는 중간 섬유는 이제 스펀지처럼 세포 소기관들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긴 UCC 듣는다고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좀 배울 게 많죠. 진짜 너무 수고했고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하는 생명 원정대의 발걸음은 끝이 납니다. 두 편 모두 같이 공부해둔 친구들 너무 고맙고 한 편만 들었어도 또는 이제 클릭만 했어도 다 고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험생들 모두 응원하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앞으로의 생명 원정의 길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